동학농민혁명이 125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 주최 첫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려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가보 농민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살이 된 전주국제영화제는 20년 동안 독립영화의 산시를 표방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봉건체제 개혁과 외세 침략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 125주년을 맞은 날인데요. 정부 주최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국가기념식이 처음으로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념식 현장 김진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음을 합치고 억조 창생이 순이하여 지금 의의 깃발을 지켜들고 도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 보국안민과 척양척의 자주평등을 위해 민중들이 일어나기를 촉구하는 포고문이 125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집니다. 가보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동학농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정부 주최 첫 기념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관련 단체와 유관 지역들의 합의를 얻어 황토연 승전일인 오늘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기념식장을 찾은 시민들은 따가운 햇볕에도 자리를 뜨지 않은 채 125년이란 긴 세월이 걸린 첫 국가기념일 행사장을 엄숙하게 지켜봤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외세에 의해 목숨을 잃은 33만 명의 희생이 이제는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랬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치고 이러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애국애족으로 정말 승화시켜서 빛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학혁명의 진상 규명과 유적 복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로 확인된 사람은 3,600여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료, 유적들을 발굴하고 이걸 세상에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전국 66개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와 시민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여해 125년 전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가보년의 농민들이 그토록 가려했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역사적인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크고 깊은데요. 가보 농민들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하원호, 오정현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은 동학농민정신 계승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비롯한 기념시설을 짓고 학술 연구와 교류, 유적지 정비, 명예회복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전라북도가 설립했는데 한 해 8억 원의 운영비도 전라북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전라북도가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체부에서 관련된 용역을 좀 하반기 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 용역할 때 우리가 선양 사업을 할 부분, 그다음 국가에서 역할 분담해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문화관광부 산하재단으로 설립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 때문입니다. 올해 재단 예산은 국가 예산 13억 원에 전라북도가 기념관 운영비로 지원하는 8억 원을 더한 21억 원이 전부입니다. 운영 인력도 21명에 불과합니다. 성격이 비슷한 다른 재단과 비교해봤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올해 예산은 국가 예산 30억 원, 제주도가 지원하는 29억 원을 더해 모두 66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광주 5.18 재단도 40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절반이 넘는 24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예산의 두세 배 규모입니다. 이렇다 보니 법으로 명시된 유적지 정비나 연구소 설립 등의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 사업 중심의 연구가 아니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체가 어떤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예산의 인프라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날까지 가보농민의 정신을 지켜낸 건 수많은 연구자와 고난 속에 기념식을 치러온 지역단체 덕분입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가보 농민들이 외친 반외세는 항일 무장투쟁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습니다. 3.1운동부터 시작되는 헌법 전문을 동학농민혁명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평등스럽게 더불어 사는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이 세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런 정신과 맥이 통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동학 관련 단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30여 개에 이르는 단체들이 정읍 고부와 고창 무장, 김제 백산, 완주 삼례, 전주까지 제각각 지역별 기념일에 맞춰 행사를 치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기념일 제정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반목도 여전합니다. 지금은 지역 간 갈등에 의해서 지역별로 나눠져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는 거죠. 당장 기념 행사부터 시군 간 연계해서 공동의 의미를 찾아서 공동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분산돼서 개최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기념 선양 사업들이 이제는 좀 통합될 필요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순회할 필요도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이 최소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우리 국민들이 유공자 대우로 예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정도로만 해주면 저는 감이 없겠어요. 기념일 지정은 가보 농민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니라는 지적을 귀담아야 합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가 지정한 첫 번째 동학혁명 기념일을 맞아 동학정신을 정읍과 호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당은 동학정신을 오늘날에 대입하면 무의미한 이념 다툼과 수구 보수의 부활에 경종을 울리는 서민들의 외침이자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는 웅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기념식을 계기로 동학의 인본주의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지주적 운동이 되도록 보존하고 전 세계가 함께하는 정신운동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20살이 된 전주국제영화제는 20년 동안 독립영화의 산실을 표방하며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 대한영화를 비롯해 올해는 새로운 예술공간과 전시를 접목한 시도를 선보였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가 걸어온 발자취 주혜인 기자가 되짚어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 독립과 대안을 테마로 첫 발을 내디딘 전주국제영화제. 첫 마음가짐 그대로 일관되게 독립 대한영화제의 세계를 개척해왔습니다. 20년 동안 5,000편이 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화가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급진적인 영화에서부터 가장 대중적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최대한 다양성을 보장해서 영화 팬들과 전주 시민들이 좀 폭넓게 즐기실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만큼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영화 다이빙벨 자백을 상영했고 독립영화 노무현입니다의 경우 제작비를 지원하며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영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또 영화들이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주국제영화제는 그런 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20년의 내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대중과 소통하는 접점을 더 넓혔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역사의 길이 남을 옛 영화들의 필름 상영과 전 세계적인 팬층을 자랑하는 스타워즈 전시를 통해 대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공장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영화를 포스터, 아트 비디오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공장이 있는 것들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하고 영화 엽서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도 이 분위기랑 잘 맞아서
영화의 지평을 넓혀오며 20년 동안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전주국제영화제의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익산시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왕궁 축산단지에 남아있는 모든 축사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왕궁 축산단지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축사 81곳을 모두 사들이기로 하고 환경부에 389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익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현업 축사 127곳, 휴폐업 축사 289곳을 사들였습니다. 전북대와 우석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아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67개 대학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낮은 점수를 받은 전북대와 우석대를 탈락 대상 학교로 전주대와 원광대, 군산대는 계속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계속 지원 대상 학교에는 공정한 입시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1심 확정 때까지 의장직은 유지하되 회의 진행은 하지 않기로 한 송성환 도의회 의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기소된 의장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의장 활동비를 받고 대외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은 하지 못하는 식물 의장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평화당은 또 도의회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민주당 일당 체제라는 비아냥과 함께 세력 간 파워게임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길이 9m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20톤이 넘는 화물차나 특수차 등 6,000대로 지원 금액은 한 대당 4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대형 사업용 차량은 차로 이탈 경고장치가 없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주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부모, 스승, 아이 사랑 범도민 가족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범도민 가족 걷기 대회는 전주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가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색장교까지 6.8km를 걸으며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 걷기 대회 뒤에는 축하 공연과 행운권 추첨 행사도 이어졌습니다.